인터뷰 시간인데요.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여야 공방으로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요, 이 무소속이 된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요. 자, 그래서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시죠? 송평수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송평수 대변인입니다. 네네. 자, 감사합니다. 10분 인터뷰 핵심을 짚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곽상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셨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고요. 정작 곽 의원 아들 퇴직금 의혹이 제외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관련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허위사실 공표를 했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적 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고요. 네. 일단은 그 퇴직금 부분은 아직 증거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상태입니다. 수사를 촉구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공세적인 고발인 줄 알았더니 우선 방어용이네요. 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 곽 의원 측에서도요, 지금 무고죄 등의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는 것을 추석 연휴 전에 이미 인지했다고 했습니다. 인정했죠. 네. 당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런데 곽상도 의원이 그걸 몰랐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의 입장이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야당 얘기 꺼내셨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입장으로 가고 있어요. 여야 가리지 않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특검, 국정조사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여당 쪽, 특히 이제 이재명 캠프도 반대 입장을 내셨는데 혹여라도 이게 일이 커지면 특검이 이제 가능할 거로 보세요? 현재로서는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불가능하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속내는 특검으로 몰고 가서 물타기를 하고 시간 지연 술책을 쓰는 거라고 봅니다. 네. 특히 특검법은 쟁점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야 합의돼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특검 또 선정 절차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면 결국 대선 본선에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속내라고 봐야죠. 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 불가능하다. 네. 자, 지금 이게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이 된 대장동 의혹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이건 좀 파장이 컸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또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이화영 전 의원. 그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씨가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경영진 임원으로 참여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재명 후보 관련 설이 오늘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정치는 정치, 인연은 인연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이 후보 캠프 측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와 대장동 사업의 연결고리가 단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억측에 억측을 가지고 계속 연결하고 있거든요. 17대 국회의원이면 몇 년 전인가요? 2008년에 임기가 끝난 걸로 확인했거든요. 네네. 벌써 10년도 더 지났어요. 예. 국회의원이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계속 바뀝니다. 엮을 게 하도 없으니까 이런 걸로 엮으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요. 자, 이화영 현재는 이제 킨텍스 대표는 15년 전 이야기다. 그 이후에 연락도 없었다. 또 이제 이 화천대유에 있다는 건 알지도 못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이화영 의원 또 그 과거 보좌관 이한성 씨 관련된 건 이제 새로 나온 거고요. 자, 이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측에 좀 추후에 대응할 예정이 있으십니까? 저희는 추가 대응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새로 나온 이야기가 이한성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히려 계속 좀 이 연관성을 제기했던 인물 키맨은 따로 있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당시 또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인데요. 그 이 유동규가 설계자다.
유동규를 조사해야 한다. 이게 야권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역할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동규 씨는 현재 인터뷰를 보니까 자연인으로 지낸다고 언론에 보도가 이미 되었죠. 네. 그래서 유동규 씨는 안 그래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캠프에서 활동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캠프와는 관련이 없다. 예, 아마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좀 막연한 추측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오보를 많이 하셨죠. 오보가 많이 나왔고 뭐 잠적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은 잠적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유동규 씨의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시절에 이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는 설계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은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뚝 잘라서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전체가 하나의 과정에 있는 건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주목되는 보도가 JTBC 보도를 보니까요, 대장동 개발 사정을 아는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이 이러한 이익 구조를 밀어붙였다. 이건 또 좀 이제 수상한 정황으로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라 이런 것도 좀 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다. 내부자가 어떤 경로로 했는지도 확인이 안 돼 있고 지금 아마 내부자가 익명 처리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말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의혹일 뿐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기에 또 의혹을 보태고 있습니다.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장동 사업의 축소판이다. 새로운 이슈를 꺼내들었어요. 여기는 또 어떤 입장이세요? 위례신도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비교를 해보면요. 민관 합동 사업이라는 것만 갖고 사업 구도등은 전혀 다릅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위례신도시 사업이 대장동 사업과 같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위례신도시 사업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아니면 말고씩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국회에서 자꾸 이러시면 언론 중재법 통과시키는데 국민적인 명분만 더 주는 거 아닐까요? 오보 혹은 또 고의성 허위 보도 여기에 대한 지금 경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금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은 게 지금은 일단은 여야가 직접 부딪히기보다는 여권, 야권 각각 내부 경선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물론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문제도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만 자, 큰 그림은 나왔지만 말을 아끼겠다. 이런 이낙연 후보 측의 이제 인터뷰가 나왔어요. 혹시 요 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아마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도 대장동 사업의 본질을 파악하셨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온갖 압력과 회유에 굴하지 않고 모범적인 공익 환수를 했다는 사실에 공감하시지 않았을까요?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다행이다. 그러니까 큰 그림이 나왔지만 말을 아끼겠다는 것은 이게 야권의 책임론을 이제 인식한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경선, 이번 주 다가오는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인데요.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 맡고 계시니까 대장동 이슈 포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대응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대장동 이슈는 처음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화천대유 관계사 직원이라는 것으로 시작했죠. 이것이 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랬죠. 또 그 다음에 선정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랬는데 그것 또한 다 소명이 됐죠. 또 공익 환수가 적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공익 환수를 58%를 했어요. 약 58% 굉장히 많은 겁니다. 유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문제가 터지니까 또다시 위례신도시 등 엉뚱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또 현직 변호사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니까 오히려 민간 사업자 수익 100% 독식하는 것을 막고 공익으로 약 58%를 환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의 송평수 대변인이었습니다.